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의 집시 여자아이가 다가와요. 막 얘기를 하면서 유럽인들이 동양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고, 심지어는 어떤 놈들은 와서 신체적인 접촉까지 하는 놈들도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인종차별이에요. 그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안 돼요. 대체 보면 간단해요. 제 이름은 정일영입니다.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언어학으로 석사랑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파리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EBS에서 12년 동안 수능과 관련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거 강의쯤에서 하나만 명심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별로 재미없더라도 여러분 큰아버지를 떠올리시면서 그래 오죽했으면 나도 저럴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 앞으로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할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저로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 정말 끝내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 소개는 이걸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유럽인들이 여러분에게 캣콜링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캣이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부터 여성을 가르치는 은어 비슷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에는 또 비하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몸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도 캣에 비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비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양인 여인들,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던져요. 그런데 유럽 중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나라가 제가 생각할 땐 있어요. 어떤 나라? 기본적으로 극우가 굉장히 센 나라들이에요. 요즘은 지금 유럽 전체의 극우파들이 세력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탈리아는 유럽 중에서도 치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신창총이란 말을 해요. 이건 불어 아니에요. 유럽인들한테는 중국인들이 말하는 그 대화가 콧소리가 들어가면서 이음소리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신창총이라는 말처럼 마치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소리로 인식하는 거야. 즉 중국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지네들이 썼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확대가 돼서 동양인들에게까지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이거 하는 거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어떤 놈들은 와서 신체적인 접촉까지 하는 놈들도 있어요. 식당에서 만약에 대기실에 있다가 예약했습니다 그러면 인솔을 해가요. 그러면 화장실 옆일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좋은 식당 한 번 가잖아요. 그럼 1인당 한 끼에 76만 원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못 가다가 10년 동안 한 번 갔어요. 괜찮은 식당. 사업하는 제 친구가 우리 만나러 오고 원룸 사는 걸 보더니 야, 좋은 식당 예약해. 내 친구가 이렇게 사는 거 못 보겠다.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내가 갔을 때 앉은 데가 화장실이에요. 내가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거긴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벨이 없어요. 불러야 돼. 못 본 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못 본 채.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주문을 먼저 받아. 이것도 일종의 인종차별이에요. 그런데 나 이제 프랑스어를 하잖아. 나 여기 앉으면 안 되냐? 여기 자리 비었는데 그랬더니 이미 예약이 돼 있다는 거야.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 식당에서 1시간 20분을 밥을 먹었어요. 그동안 비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싫었던 거야. 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한 7, 8년 살 때였거든. 오라고. 욕을 싸대면서 니네 빠통 나오라고. 내 돈 내고 걔네들이 돈을 번 거잖아. 그럴 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하지만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럴 때 만약에 인종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그 상태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안 돼요. 왜? 옛날에는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이 다 잘 살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관용적이었어. 그러니까 자기 세금 떼어갖고 외국인들 유학생한테 지원금을 주지. 그래도 용납이 됐었어. 근데 지금 돈들이 없으니까 급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된 표현으로 빡쳐 있어요. 애들이. 우리 돈 쓰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나마 한국인은 괜찮아요. 특히 프랑스는 아직 괜찮아. 왜? 제 친구가 파리 7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긴 한류 문화, 특히 케이팝이 아직도 꽤 먹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파리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다른 유럽지구도 점점 동양인들에겐 썩 좋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뭐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그냥 주먹질 쳤다.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쫓아오면서 계속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돌아서서 똑바로 눈을 쳐다보고 헤이 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대신 제스처를 더 쓰면 안 돼. 그리고 여성들은 절대 어떠한 경우도 대꾸를 해서는 안 돼요. 설사 그 사람들을 잡아서 경찰한테 넘겨도 국경 밖으로 쫓겨나도 그 다음날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안 해요. 따라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딱 맞고 그냥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는 정말 다니지 마세요. 2 이상씩 다니시는 게 좋아요. 내가 계속 먼 척 지나가잖아요? 그럼 내 뒤에다 대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면 이 욕을 했구나.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아무 말 없이. 이게 가장 안전해요. 프랑스가 특히 프랑스는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다민족이 국가에 이렇기 때문에 평등 이런 게 아주 뿌리 박혀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 재임했잖아요. 2번째 할 때 마크롱이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에요. 왜? 2명이 경선을 하거든요. 또 한 사람이 누구야? 프랑스 극우파예요. 이거는 나 있을 때는 극우파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이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아예. 근데 지금 2인 중에 1명이 올라올 정도로 극우가 그렇게 세력이 세진 거야. 극우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왜 외국인들 우리가 돈을 줘야 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지원금을 준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을.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 친구한테 계속 듣고 있어요. 정말 분위기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10명 중에 1명이 이런 놈들이 있어. 하지만 그 1명이 나한테 걸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잘 당하는 사기 방법. 자, 첫째, 카메라예요. 사진. 어떤 기념물이 있어, 유적지가 있어.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 그 유적지 앞에. 그래야 왔다 갔다 근거를 남길 거 아니에요. 사크레퀘어라는 섬세한 번호예요.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에 있거든요. 여기 사원이 있고 계단이 되게 가파라요. 파리에서 제일 높은 동네에 거기가. 그 사크레퀘어가 다 나오고 사진을 찍으려면 한참 밑에서 이러고 찍어야 돼. 그런데 그럼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누가 딱 접근을 해와서 사진 찍어줄까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단을 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비스듬하니까 딱 돌아섰어. 이놈이 내 거 들고 그냥 가요. 그리고 잡았어. 그럼 내가 너 도둑 놈. 그럼 그래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나 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손으로 걔한테 넘겨준 건 맞긴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어떤 경우도 그래서 카메라 휴대폰을 맡기면 절대 안 돼요. 2번째는 물건을 사라고 또는 사인 같은 거, 뭐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정하는 거 아니면 무슨 단체 같은 데서 왔다고 사인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당한 건 집시 여자아이가 다가와요. 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신문 같은 걸 자꾸 이렇게 들이대요, 얼굴에. 그런데 이때 다른 놈이 와서 쓱 열어서 여기서 돈을 빼가요. 그러니까 신경을 여기다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봤어. 탁 쳐요. 그러면 그 여자아이가 치마를 확 들어요. 아무리 여자아이지만 당황하잖아요. 고개 돌린다고. 그때 도망가요. 그리고 전쟁 지역의 고아들을 돕는 단체다 뭐 그러면서 사인 좀 해달라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사인해줬어. 그러면 그때 돈을 요구해요. 네가 지금 지원금 내겠다고 좀 사인했지 않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무시하셔야 돼요.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는 자기 아는 사람이 한번 그런 일을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경찰서에 그 사람이랑 같이 도와준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이 와갖고 막 프랑스어로 뭐라 그러면서 패스포드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가 일인가 해서 패스포드를 줬는데 패스포드를 갖고 도망가더래요. 경찰이 아니었던 거야. 이거는 간대가 부은 놈이에요. 저 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근데 그런 범죄까지도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프랑스보다는 공산주의였다가 자유주의로 바뀐 나라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왜? 군복이나 경찰복이 암시장에서 아주 싸게 유통이 된대요. 지금 얘기했던 이 3가지가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여행 가서 돈이에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인들이 얘기해요. 프랑스에는 허가받은 도둑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갸라지스트. 차 고치는 분, 정비하시는 분. 이 사람들은 이 고치는 것도 우리는 펴서 이렇게 하잖아. 걔네는 그게 기술이 없어. 그냥 띄어서 새 걸 붙여요. 그러니까 비싸.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1,000원짜리 고치러 갔다가 인건비가 4,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남자들이 다 수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우린 모르잖아. 조그만 소리만 나도 물러건 가요, 우리는. 왜? 서비스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 거기는.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돈 세는 방법이에요. 이건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돈을 세는 경우가 많대요. 50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00원짜리를 내면 우리나라는 500원을 바로 거실러줘요. 그런데 프랑스는 특히 동전을 많이 쓰는 곳, 대표적인 게 어디야? 박물관이에요. 미술관.
큰 액수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전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티켓 값이 5유로야. 근데 내가 10유로를 줬어. 그럼 5유로 티켓을 딱 주고 5유로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1유로, 6, 7, 8, 9, 10 이렇게 줘요. 천천히. 그리고 우리는 또 뒤에 줄 서 있으니까 티켓이랑 처음에 주는 돈만 갖고 옆으로 빠져요. 근데 4유로가 안 왔네? 다시 가서 4유로 덜 주셨어요. 소용없어요. 눈에 보는 데서 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정말 돈 많이 벌었대요. 그렇게 돈을 세기 때문에 항상 돈과 관련된 건 그 자리에서 내 뒤에 누가 있건 내 차례면 내가 내일이 끝날 때까지 그건 내 자리야. 내 권리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동양인들을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건 사고 돈 계산할 때 요때를 특히 주의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돈 조심할 건 딱 하나예요. 늘 얘기하지만 뒷주머니에 있는 거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가져가라는 의미야 그거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화하지 마세요. 걸어가면서 그냥 뺏어가요 이렇게. 이게 내 소지품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카페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카페다 두고 주문하러 가잖아요. 유럽 애들 기절 초풍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택배 물건들 쌓이는 거 보면 돌아버려요 애들이. 그리고 옷도 무인 그런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잖아요. 애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놀랄 정도예요. 따라서 항상 내 안에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큰 돈은 속 팬티 안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다니는 게 좋아요. 한국인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뭘 조심해? 여권이요.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적인 파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여권이 아주 고가로 팔린대요. 그래서 여권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은 팀 문화가 아주 옛날부터 뿌리 있게 박혀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 카페, 미용실, 그리고 택시 또는 관광 가이드 이런 모든 그런 데서 돈을 내야 돼. 프랑스 미용실이니까 생각이 나나요? 우리나라는 머리를 깎은 다음에 머리를 감아주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야? 손님의 입장을 하는 거야. 상쾌하라고. 근데 프랑스는 머리부터 감겨요. 그리고 깎은 다음에 가. 왜? 깎는 사람이 청결한 게 좋기 때문이야.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가면 어떤 머리 모양으로 깎아드릴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쫙 책이 있어요. 머리 모양이 정말 다양해요. 이거요. 고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팁을 줘야 돼. 저는 처음에 계산서에 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팁을 놓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거기에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서비스 값이. 그렇다고 안 주냐? 그러면 뒤에다 대고 욕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팁을 줘야 돼. 내가 먹은 음료에 10에서 15% 정도의 팁을 주고 나와야 돼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든 건 관광 가이드야. 단체 관광을 가서 한국 가이드가 붙었을 때는 어차피 조장이 돈 모아서 한꺼번에 줘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성, 샤또 같은 데를 관광하면 그 성에서 고용한 가이드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서 하나씩 다 설명해줘. 베르사유 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을 열고 나가면 돼. 가이드가 문을 딱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팁 달라는 거야. 나가면서 동전 하나씩 딱 주면서 나가요. 다 주는데 안 주면 그것도 이상해.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건 나한테 왜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룰에 우리가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호텔에서도 룸 정리해주는 분 있죠? 그분들 위해서도 침상위에다가 딱 놓고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청결하게 세팅된 그게 달라져요. 관광, 여행이 문화적인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에 대한 돈을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는 우리가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처럼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냥 홈리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드물게 내가 돈을 주면 나를 호구로 보는 거야. 쫓아와요. 계속 치근덕대고 내가 좀 몸을 좀 제스처 같은 거 쓰면 갑자기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그럼 넘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한 데서 자고 아픈 데가 많아요. 원래가. 근데 그러면서 넘어져. 그러면 틀림없이 아픈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경찰에 가서 역시 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선행을 상대방도 선행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는 유럽에 여행을 하러 온 거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의 선행을 베풀고 싶다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얼마든지 선행을 베풀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나아요. 불필요한 문제도 안 만들 수 있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돈이 위험한 거야. 그런데 사람이 없는 어두컴컴한 골목에서는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어느 걸 택할 거예요? 저 같으면 당연히 대낮에 사람들한테 돌 뺏기는 그런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가 떨어진 다음에 골목을 혼자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왜?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자기네 나라에서 해 떨어지고 골목을 다닌 적이 없대요. 특히 우리나라는 치안이 그만큼 잘 돼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잘 돼 있다가 그런 데 가니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은 절대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소매치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뺏어요, 돈을. 그럼 어떻게 뺏겠어? 칼 또는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겠죠. 따라서 내가 있는 걸 주긴 주되 행동을 빨리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죠. 안주머니에 돈 있어서 주려고 넣으면 그냥 쏜다는 거예요. 권총 꺼내는 줄 알고.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말이 필요 없어요. 딱 들고 그러면 그쪽에서 고개를 끄덕일 때 그 다음에 꺼내셔야 돼요. 프랑스도 요즘은 치안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총이 있냐? 있긴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칼이 주로 위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혼자 뭐 무술을 해서 운동을 해서 그런 거에 다 저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능하면 혼자 다니시는 마세요. 자, 준비한 건 되게 많은데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1부가 거의 끝나는 시간이 됐어요. 2부에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왜? 내가 프랑스 전문이니까 딴 사람들 모르는 이야기들 주로 내가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꼭 다시 보시도록 하셔야 돼요.